한때는 클린 디젤이라 홍보했던 디젤 차량들, 저렴한 영비와 높은 효율로 연비까지 충족시켰던 디젤이 SUV와 레저 활동의 확대로 인기를 끌다 악화된 대기 환경 문제로 이제는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역에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는 단속 대상이며, 특히 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은 상시 단속 지역으로 적발 시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일단 내 차가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하려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5등급 경유차 유지할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차량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배기가스 매연 저감 장치 DPF를 설치하면 되는데요. 정부에서 거의 90%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300만 원 정도 되는 장치값에 30만 원 정도만 지불을 하면 됩니다. 또한 DPF를 설치하면 매년 부과하는 환경 부담금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5년 이상 유지를 한다면 오히려 돈을 더 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맹점이 있습니다. 5등급 경유차의 경우 전자식 인젝터 방식이 아닌 기계식 플랜저, 불안자를 사용하는 차량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엔 DPF 장착이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차종이 현대의 갤로퍼죠. 일부 전자식 인젝터를 사용하는 차량들만이 DPF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리스토어 붐으로 인기를 끌었던 과거의 경우 차량들의 주가가 바닥을 치게 됐습니다. 설령 DPF를 설치한다 한들 순정 데이터 값과 다른 사제 장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출력 저하, 엔진 고장, 엔진 오일 유입 등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실상 이건 예고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조치는 이제 5등급 차량은 웬만하면 폐차를 시키라는 정부의 압박인 거죠. 네, 그렇다면 DPF 설치가 가능한 차량들은 어떤 차량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쌍용 자동차입니다. 정부 지원으로 DPF가 설치가 가능한 차량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전자식 인젝터 CRDI 차량입니다. 어떤 차량이 있을까요? 네, 전자식 EDI 혹은 XDI를 사용한 쌍용의 액티언 스포츠, 로디우스, 렉스턴 EDI 버전의 차량들은 DPF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한 차량들은 어떤 차량이 있을까요? 무쏘 스포츠를 포함한 무쏘의 전 라인들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젊음의 상징이었던 뉴 쿼라도 또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뉴 렉스턴의 경우 살아남을 수 있지만 구형 1세대 렉스턴은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쌍용은 SUV 명가로 체어맨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들이 디젤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멀쩡하게 도로를 누비던 쌍용 차량들은 하나둘 그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005년 이전에 생산된 현대 기아의 디젤 차량 중 산타페, 투싼, 스포티지, 소렌토, 테라칸, 카니발 등은 DPF 설치가 가능합니다. 연명을 할 수가 있죠. 위 차량들로부터는 그다지 소장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굳이 유지할 이유가 없고, 사정만 나아진다면 얼마든지 폐차하는 것이 답인 차량들입니다. 네, 그리고 영영 매연을 줄일 수 없는 현대 기아의 차량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의 갤로포와 기아의 레토나, 스포티지 1세대 모델입니다. 이 차량들은 기계식 플랜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식 연료 제어가 어려워서 DPF 설치가 어렵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위 차량들이 레트로 붐을 일으켜 다시 재조명되기 시작했고, 늦게나마 지금 다시 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차량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등급 제한으로 더 이상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데요. 한국의 클래식카를 사랑하는 저로서도 굉장히 아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결국 순차적으로 DPF를 달아야 하는데 그마저도 안 되는 차량이라면 결국 폐차가 답입니다. 그래도 정말 이 차량이 소중해서 유지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도권의 경우 눈치를 보며 요리조리 피해 다녀야 하며 환경 개선 부담금을 계속 내야 하고, 재판매 시 취득세가 오르기 때문에 중고차 하락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LPG 차량으로 개조를 하거나 가솔린 엔진으로 수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차량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차값 이상의 개조비가 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금전적인 준비가 되어야 하겠죠. 또 하나의 방법은 원래 가솔린이었거나 LPG 차량이었던 차량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뭄에 콩나는 숫자로 위 차량들 중 가솔린이거나 LPG인 차량들이 있습니다. 뉴 코란도 무쏘 또한 2300cc 혹은 3200cc 체어맨 엔진을 얹은 차량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차량들은 충분히 오랫동안 소장할 가치가 있습니다. 한때는 연비 문제로 희귀 차량이었던 가솔린 구형 SUV들의 가치는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네, 경유 차량 중 DPF가 달려있지 않은 2006년에서 2009년 사이의 차량들은 아직 환경 부담비를 내고 있지만 운행 중단 단계는 아닙니다. 게다가 이 4등급 차량들은 생산 대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폐차를 권유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지 않지만 어디까지나 시간의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디젤 차량들, 이럴 거면 왜 도대체 디젤 차량들을 그토록 홍보했을까요? 안타까울 뿐입니다.